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드라마는 바로 KBS 일일 드라마 여왕의 집 29회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정말 이번 회차 자료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요? 맞아요. 특히 그 뺑소니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부분이 정말 그렇죠. 강재인, 황기찬, 강세리 이 세 인물 중심으로 얽히고 설킨 그 사건의 배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준비되셨죠?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시작부터 강재인이 황은호 뺑소니 사건 뒤에 뭔가 더 있다는 걸 알아채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그 배후에 마사카 황계찬이 연루되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. 정말 믿기 어려운 진실이었을 거예요. 재인 씨 입장에서는. 그래서 제인 씨가 포기하지 않고 그 뺑소니범을 직접 찾아가잖아요. 끈질기게 파고들죠. 네, 맞아요. 처음엔 그 가해자가 그냥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 냈다 이렇게 발뺌을 하거든요. 네네. 근데 결국엔 결정적인 모순이 드러나죠. 사고 당일에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. 거기서 딱 걸린 거네요. 뭔가 숨기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, 이건. 그렇죠. 여기서 또 그 가해자의 상황을 보면 참 마음이 복잡해져요. 맞아요. 뭐 시한부 선고를 닫았다, 사채빚도 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니까요. 네. 그런 사람한테 큰 돈을 주면서 빚 탕감해주겠다, 네 죄를 내가 대신 덮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면 이게 참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이었을 거예요. 그렇죠. 결국 돈 때문에 다른 사람 범죄를 뒤집어쓰기로 한 건데 제인이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 실토하잖아요. 사주받았다고. 네. 그 과정에서 보이는 어떤 인단적인 고뇌랄까? 그런 게 참 씁쓸하게 다가오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또 한 번 뒤집히죠. 정말 충격적이었는데. 네, 사실은 이 뺑소니가 원래는 강세리가 강재인을 해치려고 꾸민 일이었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저도 당연히 황혼하고 타겟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강재인을 노린 거였다니. 와. 그렇죠. 근데 예상치 못하게 황은호가 그 자리에 나타나는 바람에 대신 사고를 당한 거고 정말 비극적인 우연이죠. 목표가 빗나간 거네요. 와.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역시 황기찬이에요. 황기찬 그쵸. 이 모든 진실을 그러니까 강세리가 범행을 사주했다는 걸 다 알면서도 덮어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냥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이 중요해요. 적극적으로요? 네, 담당 형사까지 매수하려고 하고 또 실제 사주한 그 남자를 빼돌리려고까지 하잖아요. 와, 형사 매수까지요? 이건 뭐 그냥 감싸주는 수준이 아니네요. 그렇죠. 이건 뭐 명백한 범죄 은폐고 어떻게 보면 공범이라고 봐야죠. 그 완벽해 보이는 모습 뒤에 이런 어두운 면이 있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어요. 그니까요. 이게 단순히 세리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계산이 있는 건지 정말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생각이 들어요. 맞아요. 그래서 결국 제인이가 사주범 행방을 쫓아서 경찰서까지 막 달려가잖아요. 네네. 근데 거기서 딱 마주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? 바로 황기찬인 거죠. 그 장면 정말. 그렇죠. 자기를 죽이려고 사주한 건 강세리지만 이 모든 걸 알면서 은폐하고 조작하려 한 황기찬 역시 용서할 수 없는 공범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잖아요. 네,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지는 거죠. 그때 제인이 심정이 어땠을까요? 정말 만약 저라면 온몸에 소름 돋았을 것 같아요. 배신감도 엄청났을 거고. 그렇죠. 뭐랄까 비유를 하자면 강세리가 방화쇠를 당긴 사람이라면 황기찬은 총알을 장전해주고 또 범행 흔적까지 싹 지워준 셈이니까요. 와, 그 비유가 딱 맞네요. 네, 역할은 좀 달랐을지 몰라도 그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죠. 물론 황기찬의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지만 네. 그 강세리를 향한 뭐랄까 좀 비뚤어진 애정? 그게 그를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든 건가 싶기도 하고 참 복잡한 심리인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사랑이 참 무섭네, 어떻게 보면. 네, 이제 이 진실이 앞으로 세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또 강재인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그게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오늘 이렇게 여왕의 집 29회 줄거리를 쭉 따라가 보니까요. 강재인이 마침내 뺑소니 사건의 모든 진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황기찬과 강세리의 끔찍한 비밀까지 알게 되는 과정이 정말 숨막히게 펼쳐졌네요. 네, 한순간도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죠. 이제 모든 진실의 조각을 손에 쥔 강재인. 그녀가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요? 복수일까요?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? 그게 정말 궁금하죠. 그리고 이 폭풍 같은 진실이
황기찬과 강세리,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또 어떤 파국으로 몰고 갈지 이것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제인이 알게 된 이 진실의 무게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지 그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드라마를 더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황기찬하고 강세리 사이의 긴장감이 정말 대단한데요. 황기찬이 그 최자영 몰래 투자권 해결하려는 그 타이밍에 딱 강세리가 나타나서 부딪히는 거죠. 시작은 강세리가 먼저 좀 숙이고 들어가요. 뭐 당신 속상한 거 안다. 나도 미안하다. 근데 어떻게 마음 풀어줘야 할지 모르겠다. 뭐 이런 식으로요. 근데 황기찬 반응이 진짜 차갑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뭔가 관계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환기찬은 전혀 받아줄 생각이 없어 보여요. 여기서 벌써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구나 하는 게 느껴지죠. 맞아요. 지금 이 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.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. 네, 다른 이유로 감정이 아주 날카로워져 있는 듯한 느낌? 그러다가 강세리가 바로 그 아이 문제로 꺼내들어요.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뀌죠. 뭐 애 생각은 하냐, 억나 아빠 싸웠냐고 애다 계속 묻고 눈치 본다 이런 예리들. 심지어 그 황은호 생각하는 거에 반에 반이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와 이게 오히려 불을 붙였어요. 아, 네. 황기찬이 그냥 책상을 콱 내리치잖아요. 이게 자녀를 통해서 감정에 호소하는 게 뭐 때로는 먹힐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역효과가 난 거죠. 완전 역효과. 황기찬이 느끼는 어떤 압박감 같은 게 아이 문제 말고 다른 데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강세리 방식 자체가 싫었던 건지 특히 그 황은호 이름 나왔을 때 반응이 격해지는 걸 보면요. 이 이름하고 얽힌 뭔가 다른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? 그런 생각도 들어요.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면서 바로 맞받아치죠. 그러면서 과거의 그 사건 딱 짚어내더라고요. 애 생일날 황은호 방으로 보낸 사람 당신이다. 당신이 안 보냈으면 못 나갔을 거 아니냐? 뭐 이렇게요. 아, 그거요? 책임을 황기찬한테 확 돌리는데 여기서 뭔가 갈등의 진짜 뿌리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. 네,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죠. 아이 생일날 황혼호를 방으로 보냈던 그 결정. 이게 두 사람 갈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게 여기서 명확해지는 거예요. 강세리는 뭐랄까, 나는 희생양이고 진짜 문제는 당신의 그 과거 결정, 그리고 어쩌면 강재인한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. 맞아요, 강재인. 이게 단순한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나 뭐 숨겨진 사실 같은 게 터져나오는 그런 순간인 거죠. 그러면서 강세리가 지금 시점에 의문까지 막 파고들어요. 근데 왜 나한테 화풀이 하냐? 화풀이 대상은 강재인 아니냐? 이렇게 따지고요. 또 강재인 엄마는 왜 풀어준 거냐고 황기찬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. 그렇죠. 일관성이 없어 보이니까. 나 진짜 당신 속을 모르겠다. 이 말에서 그 깊은 불신, 답답함이 막 느껴지더라고요. 강세리 입장에서는 황기찬 행동이 예측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럴 수밖에 없죠. 그게 불안감을 엄청 키우는 거고요. 근데 황기찬은 내 나름 다 계획이 있다. 그것까지 설명해야 하냐 이런 식이잖아요. 답답해요, 정말. 네, 이건 뭐 소통을 그냥 딱 막아버리는 태도죠. 정보를 혼자 쥐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. 이런 불통이 관계의 균열을 더 벌리는 거죠 뭐. 결국 강세리도 일단은 좀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냥은 안 가죠. 당신도 계획이 있다니 기다리겠다.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아주 그냥 날카로운 경고를 딱 남겨요. 네. 근데 나 너무 오래 외롭게 하지 마라. 그리고 결정적으로 애 데리고 떠나는 수도 있다. 그 말. 이 마지막 말에요. 황기찬 표정이 진짜 순간적으로 확 얼어붙는데 이건 뭐 상당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. 그건 뭐 사실상 최후 통첩이죠. 관계가 정말 벼랑 끝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. 신뢰는 이미 깨졌고 아이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끈인데 그것마저 끊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니까요. 황기찬이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일지 또 어떻게 반응할지가 앞으로 진짜 중요해질 겁니다. 강세리가 던진 이 폭탄 같은 말, 아이 데리고 떠날 수도 있다. 이게 황기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그가 말하는 그 숨겨진 계획이라는 건 또 뭘까요? 이 위태로운 관계에 정말 어디로 갈지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집니다. 황기찬의 선택에 따라서 정말 모든 게 달라질 수 있겠네요. 강세리가 진짜 떠날 각오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황기찬 마음 돌리려는 마지막 수였는지 이것도 좀 지켜가야 할 것 같고요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이 폭풍 같은 관계의 다음 장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